경찰이 도착한 아파트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이때 나타난 강진아 형사. 건들지 마세요. 표면적으로는 자살로 보이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니 화장실에선 온갖 약들과 토사물이 발견되었고 뭐예요? 토사물, 유독물질을 흡입한 사람이 또 있었어. 다른 방에서는 전문 서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남편과의 몸싸움이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편 신원 확인해봐. 창문을 여는 순간 정종석 형사님께 종소가 오랜만이다. 나 황경민이야. 잘 지내지? 정종석 형사는 강 형사가 잘 아는 후배였죠. 종석은 다크웹에서 활동 중인 도그바가 접촉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연기 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종석? 나 차동서 강진아. 선배, 내가 나중에 다시 올게. 종석이 집에서 쉬는 동안 강 형사는 황경민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신석중학교 출신, 정종석과 같은 중학교 출신이었죠. 같은 해 정종석은 전학을 갔고 황경민은 자퇴를 했어. 경민은 어디론가 가고 있었고 종석은 강 형사 전화를 받고 즉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 너 황경민이란 사람 알지? 느닷없이 집까지 찾아와 당황한 그에게 건넨 핸드폰 사진. 황경민 얼마 전까지 신석운수 대표로 있었어. 너랑 같은 신석중학교 출신이던데. 아 근데 그 황경민이 왜? 5시간 전에 우리 관할에서 부부가 동반자살 시도했어. 죽은 여자의 남편이 황경민이야. 죽은 경민의 아내 박민주 사진을 보다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메시지를 계속 보다 뭔가 이상했죠. 20년 동안 서로 연락이 없었는데 경민은 종석이 형사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던 걸까요? 가슴 부위에 시반이 선홍색인 걸 봤을 때 사인은 일산화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야. 약물 반응은요? 몸에서 졸피뎀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는데 강 형사는 위력에 의한 자살로 의심 중이었죠. 최소 위력에 의한 자살, 아니면 자살로 위장한 타살. 100%. 강 형사는 거의 100% 확신했습니다. 단정하지 마. 마침 경민이 다니던 신경정신과를 알아내 조사해보니 의사는 민주와 가까웠고 민주의 부탁으로 경민이까지 진료를 하게 된 겁니다. 황경민 씨는 어릴 적 트라우마로 우울증 증세가 심했어요. 어린 시절 경민이 아버지의 가중폭력은 심각했습니다. 거의 악마였죠. 하느님, 제발 우리 아빠 좀 죽게 해주세요. 가중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있었지만 의외로 경민과 민주의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경민 씨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경민 씨 상태가 크게 호전됐었어요. 그래요? 근데 1년 전 그 일이 있은 후 경민 씨가 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창고에 간 민주를 찾으러 가던 날 그녀는 경민의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귀여워. 우리 이 앨범 집에 갖고 가자. 뭐 하는 거야? 허락도 없이. 그런데 예상 못한 이 예민한 반응. 경민 씨 왜 그래? 앨범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던 걸까요? 미안. 못생긴 옛날 사진 봐서 뭐해. 그만 나가자. 아내를 돌려보낸 후 다시 창고로 내려온 경민. 앨범을 펼치며 봄소풍 기념단체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돼지 가면? 이 가면이 왜 이런 곳에? 옆을 보내 돼지 가면을 쓴 의문의 남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가에서 황경민이 본 게 뭐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경민 씨의 트라우마를 다시 깨어나게 한 건 확실해요. 최근에 황경민 씨한테 졸피뎀 처방해 준 적 있으시죠? 네? 졸피뎀 처방은 오히려 민주에게만 해줬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 곳에서 그녀가 졸피뎀 처방을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민주가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마트. 둘은 절친이지만 같은 반 된 적이 없었죠. 제발 종석이랑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라이터를 키며 경민을 알아보는 일진. 안정이야, 강민.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은 그가 다른 옷을 챙겨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떠오른 과거의 기억. 일진들은 경민을 포주의 아들이라 조롱하며 화장실까지 쫓아옵니다. 경민아, 너 3실 동안 안 나오면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아 진짜? 어?
한편 강형사와 종석은 민주가 마지막으로 들렸던 마트를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건 황경민이 아내를 죽였을 확률 지금 몇 프로야? 모든 정황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살펴보니 민주는 이미 술에 졸피뎀을 타놓았죠. 결국 동반 자살을 시도한 건 경민이 아니라 경민 씨 본가에 갔을 때 민주였죠. 그때 창고에서 뭘 본 거야? 1년 전 참고 있었던 일로 부부 생활이 견디기 힘들었던 아내. 경민 씨 왜 그래? 왜 그래? 역탄 술을 마시더니 그만. 몇 번을 불렀는데 왜 도망을 가 이 포주 새끼야 이걸 확. 일진들이 경민에게 강요한 몹쓸 짓. 너 바지 내려. 응? 바지 내리고 딸 쳐. 이 끔찍한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 경민은 분노에 휩싸이며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악마 같은 새끼들이 저지른 이 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게 된 경민. 민주는 경민과 동반 자살을 위해 자신도 마지막으로 졸피뎀을 복용하고 곁에 눕습니다. 강형사의 추측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죠. 황경민은 이미 다량의 항정신성 약물로 인해서 내성이 생긴 상태였어. 웬만한 수면제 약으로 효과가 없었던 거야. 같은 시간 경민이 도착한 곳은 어느 카센터.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는 이 남자, 학창시절 경민을 괴롭히던 일진 안정희.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날,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죽음을 간절히 말해왔었죠. 아버지가 아니라 악마였으니까. 당신 죽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했어. 하늘이 이제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현재 도그박 사건을 놓친 이유. 나 본청 가면 네가 팀장 자리에 앉아. 예? 진급 심사만 준비 잘해.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팀장이 되는 건 좋지만 계속 신경 쓰이는 메시지. 나 지금 신서군수 탐문가. 신속 운수 탐문을 간다는 강형사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신속 운수는 황경민이 남기철이라는 가명으로 세운 회사였죠. 신서군수 대표 황경민 씨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황경민 씨요? 저희 대표님 성함은 남기철인데. 네? 경민에 대해 조사 중 수상한 증언을 보게 되는데 그게 1년 전쯤 망해가는 이곳을 남 대표님이 인수하셨습니다. 경민은 장암자가 왜 자꾸 신경 쓰이는 걸까요? 강형사는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죠. 같은 해에 정종석은 전학을 갔고 황경민은 자퇴를 했어. 종석과 같은 반도 되고 만나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안 만나게 된다는 사실에 희망이 가득 찬 경민이. 이제 걔네들 안 만나도 된다 생각하니까 나 너무 신나. 그러나 교실에 도착해보니 어이 황경민이! 악몽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유 우리 경민이 중2도 됐는데 꽃이 좀 커졌나 볼까? 반 친구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성추행을 하는 일진. 말리거나 보호해주는 친구 하나 없었죠. 야 황경민, 지난번에 화장실에서 딸 치고 너 꼬치 안 씻었지? 학교가 아닌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으이 새끼야, 빨리 화장실 가가지고 물건 씻고. 집에선 아버지의 가정폭력, 학교에선 일진들의 학교폭력. 종석은 그런 경민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어 괴로웠습니다. 남 대표님이라 호칭하며 깍듯이 대하는 안 사장. 아이고 남 대표님! 다시 떠오른 과거. 경민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학 가자. 아니 엄마, 전학 가도 그 학교에 금방 소문 퍼져. 그럼 내 학교 생활이 더 힘들어져. 그는 안 사장을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신서군수 대표 남기철이라고 합니다. 안 사장이 어려운 시절 경민을 알아보지 못한 채 신속 운수대표 명함을 받게 됩니다. 아이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다니다가 전학을 가긴 했는데 그때 재밌는 추억이 진짜 많았는데. 표정이 굳어가던 경민. 다시 떠오른 학창시절. 형이야, 숙제 다 했어. 그래? 일진은 끊임없이 경민을 괴롭히며 대신 숙제까지 시켜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경민이 지켜봅니다. 너 저까지 기어서. 아이씨 말 좀 알아줘. 병신아, 지옥문 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야구공 하나를 손에 쥐고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한 소년.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아니 나설 수 없는 상황.
사장님, 예. 제가 새로운 정비업체를 찾고 있는데 사장님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갑작스런 경민의 제안이 그저 감사했던 안 사장.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술 한잔 받으시죠. 됐습니다. 저는 개새끼랑은 술 안 마십니다. 말 한 번 시원하네. 네 말이 맞았어. 우리에게 지옥 같았던 순간들을 저 새끼들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어. 인간에게 망각은 신의 선물이 아니라 저주야. 칼을 쥐고 안 사장을 제거하려는 그때 TV에서 경민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신사군소 직원들은 황 씨 부부가 평소 주변 사람 제 본명이 원래 황 씨예요. 황경민. 그게 원래 제 이름이에요. 이제야 경민을 알아본 안정이. 황경민이? 그래. 네 거기 잘라내려면 기절부터 시켜야 되는데 이걸로. 경민은 그를 기절시킨 후 잔인하게 죽일 계획이었죠. 우리 엄마는 너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로워하셨거든. 그 때문에 경민과 어머니가 받은 고통까지 생각한다면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았겠죠. 목이 칼을 누르던 그 순간 궁금함을 참지 못하던 강 형사가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너랑 황경민한테 무슨 일 있었던 거지? 그리고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경위님 지금 여기로 좀 오셔야겠는데요. 경민이 저지른 범죄 현장에 도착해보니 안 사장은 잔인하게 온몸이 찢겨져 사망했고 경민은 유유히 이곳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메시지. 정서가 중학교 때 기억나? 너도 함께 해야지. 안 사장이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그 전에 술에 약을 타넣기 때문이죠. 화장실이 어딥니까? 이쪽 화장실 쓰셔도 되고요. 이제 20년 전 학폭으로 고통받았던 경민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학폭의 고통은 사실 경민이로만 끝난 게 아니었죠. 그의 어머니 역시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중학교 때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거 애들 상당히잖아. 이것도 장난이야. 겁먹지 마. 다 그러고 놀잖아. 친구를 괴롭힐 땐 즐거웠겠죠. 장난이고 추억이라 생각했겠죠.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괴롭히는 놈들이나 손쉽게 댓글 하나로 인터넷에서 악플을 다는 놈들이나. 만약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보세요? 사람 살려! 여보세요? 알려주세요! 저 죽일 거야! 뭐가 문제야? 이것이 경민이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너 바지 내려. 바지 내리고 딸 쳐. 다시 현재로 돌아와 사건 현장에 쓰인 메시지 때문에 혼란스러운 종석. 황경민 공범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 정종석이라는 사람 많이 수상하죠. 거기다 웬 야구공까지? 다른 형사들은 정종석 형사가 이번 사건의 열쇠일 거라 추측합니다. 아무래도 저 정종석이 이번 사건 키맨인 것 같다. 술을 마시다 떠오른 과거의 기억. 안정이. 난 앞으로 1년 동안 너희들 담임을 맡게 된 국어 선생 최석기라고 한다. 그리고 2주 후 정식 반장을 선출하기 전 임시 반장으로 선정된 학생은 누가 좋을까? 강민이라는 개 새끼였죠. 강민으로 하자. 강민이 반장이라 나대며 경민은 또 한 번 친구들 앞에서 수모를 당합니다. 야 황경민. 어? 길에서 여기까지 온다 실시. 이렇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죠. 학교 생활 별거 없다. 그냥 알아서 기면 무사히 잘 지나간다. 잘 부탁한다. 꿈에서 깨어났지만 대체 왜 경민은 종석이를 이번 일에 끌어들이려는 걸까요? 경민아, 그냥 어른들한테 다 말하자. 1학년 때 별짓 다 해봤어. 근데 아무 소용 없더라. 누가 이 아이의 상처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동서가 생선 냄새 안 나게 옷 깨끗이 빨아 입고 다녀. 뭐? 걔네들한테 꼬투리 잡히면 너도 나처럼 괴롭힘 당할 거야. 생선 냄새가 신경 쓰였는지 교복을 빱니다. 걔네들은 자기보다 약한 애들 찾는 걸 재미로 삼는 애들이야. 찾았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서울청 광수대 정종석 경이에요. 그 사이 종석과 강 형사는 안 사장 시신을 확인하고 있었죠.
전 이 시신에서 기승전결이 보이더라고요. 범인은 사전에 의학과 해부학을 공부하고 보통 사람이 구하기 힘든 GHB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날레는 거기로 했어. 신문가 앞에서 머뭇거리는 종석. 강 형사 동료들은 이들을 보자마자 달려와 길을 막습니다. 이렇게 종석은 참고인으로 잡혀가고 경민은 누군가를 만나는데 오셨습니까? 이 남자는 신소근수 관리소장? 종석은 신문가 앞에서 머뭇거렸던 과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관리소장은 몇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옷은 귀찮더라도 자주 갈아입으셔야 CCTV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기 힘든 아이템까지. 이건 뭡니까? 차에 뿌려주세요. 차체에 빛을 반사시켜서 CCTV에 혼선을 줄 겁니다. 강민은 담임 책상 정리를 하다 몰래 신문고를 열어보게 됩니다. 잠시 후 선생님이 뭔가를 확인하려는데 강민이 내 자리 가서 출석부 좀 가져와. 네. 선생님이 파악할 게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반장인 강민이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은 지금 손들어라. 손을 든 학생은 종석이 하나.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 누군가 우리 강민이를 음해한 것 같으네. 뭐가 문제였어, 이 솜씨? 경민아, 너...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다 같이 눈을 뜬다. 강민이 교실에 뿌린 자본의 힘, 거기에 순응하는 학생들, 미묘하게 웃고 있는 야구공 소년. 야, 너지? 신문고에 투서 넣은 게. 신문고에 투서를 넣은 것을 오해를 받고 경민은 또 폭행을 당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단을 내려오던 그때 야구공 소년이 말을 겁니다. 야, 너 그런 식으로는 네 친구 못 구해. 뭐? 애초부터 강민 걔네들이랑 니네들은 급이 다르다고. 강민은 개자식들, 니네는 돼지 새끼들. 개자식들과 돼지 새끼들. 교실에 도착해보니 나 아니야. 양경민, 자살놀이. 자살놀이? 진짜 온갖 쓰레기 짓을 다 시켜왔네요. 보다 참다 못한 종석이 적당히 해, 개새끼들아! 경민이 내가 잡아야 할 것 같다. 기간제 교사와 통화하는 최석기. 교장 됐네? 정교사 돼야지. 아프담스러운 거 알아. 근데 어차피 그동안 학교 발전기금이야. 이번엔 부인과 통화. 아 여보, 나야. 지난번에 봤던 그 차 있잖아. 진행시켜. 학교 발전기금으로 받을 돈으로 새 차를 계약해버리네? 재밌구만. 퇴근길. 택시 하나가 위협적으로 따라붙습니다. 뭐야 저 새끼 저거. 화가 난 최석기 교장은 차에서 내리더니 뭐가 문제였어, 이 솜씨? 경민이 칼을 꺼내들자 뭐야? 야야! 뭐야 저거.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말랍니다. 그런다가 안 오냐? 저 또라이 같은 새끼는 예전처럼 그냥 나라에서 싹 다 잡아다가 정신병원에 가둬야 되는데. 일단 너부터. 아유. 방수대에서 연락받고 종석이를 데리러 나타납니다. 누가 우리 형님한테 소리를 질러! 그리고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안 돼. 아니네요. 뭐가? 안정이 사망 시간 나왔는데 그때 정 형사 저랑 같이 있었어요. 종석이 혐의는 벗겨졌고 이번 사건에 전담팀이 설치됩니다. 전담팀 설치하기로 했어. 이번 일로 대차게 깨진 강 형사. 짐 싸. 네? 오히려 광수대 콜을 받고 합류하게 됩니다. 많이 깨졌어? 그러니까 황경민 저 31명 중에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일 거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 학생을 괴롭혀왔다니. 여기 있는 인원들이 그 대상입니다. 모두 황경민을 직접적으로 학대했거나 조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본격적으로 경민을 괴롭혔던 동창생들 위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같은 반이었다며. 황경민이랑 친했다고 했으니까 보고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종석은 사실 참고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 예.
있던 종석은 안정이를 꺾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황경민 씨랑 같은 반이셨죠? 글쎄요, 이게 하도 오래전 일이라. 경민을 전혀 기억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같은 반이었던 황경민 씨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뭐 비슷한 이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교장차를 긁고 가는 황경민. 이봐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같냐? 얌마! 거기서! 일로 와! 일로 와봐! 뭘 한다고 오겠냐? 아이 돌아버리겠네 이씨. 조사 중에 알게 된 사실. 담임이요? 네, 담임이 황경민을 많이 괴롭혔답니다. 종석이 만나러 갈 남자는 바로 강민. 현직 의사이자 교수였죠. 경찰이 찾아와서 경민이에 대해서 묻고 갔어. 누구? 왜? 강민이 보기에 흉터. 강민 씨 되시죠? 예,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비린내 정종석이. 야, 이 새끼. 야, 반갑다. 이런 씨. 어서 친한 척이야? 경찰 치지 마. 어씨, 놀래라 새끼야. 둘은 은밀히 대화를 나눕니다. 경민이는 어떤 학생이었어? 경민이 나 무척 착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 막 반 친구들이 막 장난쳐도 막 웃으면서 다 받아줬었잖아. 덕분에 반 분위기 아주 화기애애했었고. 종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차분하게 묻습니다. 야, 너네 부모님 아직도 그 생선장수 하시냐? 응? 아직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끊임없이 쓰레기 같은 말만 쏟아내는 강민. 학생 때나 지금이나 인성 쓰레기인 건 여전하네요. 단지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지. 내가 20년 전에 니들한테 장난 조금 친 거 가지고 내 평판에 요만큼이라도 흠집 내잖아? 그럼 나 너네 배 다 갈라버려. 왜 자꾸 팔을 문지르지?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 그리고 알게 된 신속운수 기사들의 신상 정보. 그 기사들 중 대부분이 전과자나 신용불량자더라고요. 강영사는 진순경에게 은밀히 부탁 하나를 합니다. 안정이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에요. 바로 안정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 최석기 교장. 강영사는 학교를 향했지만 종석은 경민이 거래한 마약 사범들을 찾아갑니다. 강영사는 교장을 만나 누군가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택시기사가 칼로 날 위협하고. 지원을 요청하려던 그때 교장을 죽이려고 나타난 이 남자. 마약 거래 명단에는 경민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강민. 개소리야. 강민 그 사람을 뽕쟁이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서서히 마약에 중독된 강민은 이 모든 게 경민이 계획한 덫인 걸 몰랐습니다. 종석은 강민에게 연락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그리고 그때 떠오른 과거의 기억. 이러지? 누군가 의자에 본드를 발라놓은 거죠. 정종석, 넌 이제 좆됐어. 강력 본드가 의자에 붙어 전혀 반격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도 종석은 강민을 살리려고 연락했는데 경민이가 안정이 죽였어. 그래서 뭐 그 다음은 나란 소리야? 아, 너희들 진짜 뒤끝 장난 아니다. 어? 진짜. 뭐 20년 전 일 가지고도 내 사람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냐? 어? 그게 이렇게 큰 죄야? 진짜 쳐 맞아야겠네. 경찰서 가기 껄끄러운 거 알아. 너 약물 문제는 절대로 건들지 않을게. 드디어 경민을 붙잡게 되는 걸까요? 이 남자는 그때 그 직원. 그렇다면 진짜 경민은 강민의 차에 다가가더니 펑크를 냅니다. 그 사이 강민의 약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죠. 경민이 이미 택시 안에서 그를 지켜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마침 그의 앞에서 택시를 세우는데 어디로 모실까요? 자, 아저씨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좀 가주세요. 강영사가 있던 곳을 지나가며 강민은 뭔가 이상히 묻습니다. 경찰서가 이게 왜 이렇게 멀어요? 손님, 지금 경찰서 가면 뽕쟁이인 거 만천하에 알려줘요. 오랜만이네, 반장? 경민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는 니들 얼굴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데 왜 니들은 다들 기억을 못하는 거냐? 황경민? 그래,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 그건 차차 알게 될 거야. 강민을 살기 위해 경민을 저지합니다.
차 세워. 차 세워 이 새끼야. 경민은 강민을 칼로 찌른 후 말해줍니다. 아프냐? 경민이 평생 이보다 더 아파했는데. 클럽, 여자집, 차 안, 심지어 병원에서도 약을 장소 안 가리고 했더라. 제가 8시간 안에 연락 안 하면 그 영상 뿌려버리세요. 경민을 알아본 종석은 차에서 내려 뒤쫓아갑니다. 종석아, 오랜만이다. 그래. 오랜만이다, 경민아. 어떻게든 종석은 그를 말려 더는 괴물이 되지 않게 하려는데 너 여기서 더 나가면 영영 세상에 괴물은 남을지도 몰라. 괴물,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어쩌면 우리 운명은 그날 정해진 건지도 몰라. 그날 정해진 운명? 너 1년 전 얘기하는 거야? 너 거기서 대체 뭘 본 거야? 거기서 뭘 봤길래? 종석아, 남일처럼 얘기하지 마. 너도 우리랑 함께 해야지. 우리라니. 우리라니? 너 대체 누구랑 있는 거야? 종석이 너 설마 철이 잊은 거야? 그 야구공 소년 김철? 정이 그 새끼 집에 내가 야구공까지 갖다 놨는데 좀 섭섭하다. 드디어 만나게 된 이들. 인간에게 망각은 신의 선물이 아니라 저주야. 철이가 한 얘기잖아. 너 철이 때문에 사람 죽이고 다니는 거였어? 넌 저게 안 보여? 대체 왜 경민이만 철이가 보이는 걸까요? 봐봐, 종석아. 저기 철이가 있잖아. 종석아,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야. 본드 사건 이후로 강민에게 처맞고 있는 종석이 하라고 했지. 본드에 붙은 의자가 떨어지자 강민을 물어 뜯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민은 보이지 않았고 갖고 있던 총도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CCTV를 발견합니다. 여보세요. 경위님, 강민 씨가 황경민한테 납치됐어요. 형님이 쫓다가 놓쳤답니다. 황경민 다음 타깃 강민 씨였어요. 종석은 CCTV 저장 장치를 통해 방금 있었던 상황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살펴보니 옛 사진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종석. 강 형사는 진실을 감추고 있는 그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넌 이미 다음 타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진짜 궁금한 건 왜 같은 해 경민은 자퇴를 하고 종석은 전학을 간 걸까? 선배가 다음 타깃 최석기라고 했을 때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조금 망설이더니 말합니다. 왜? 나도 경민이랑 같은 학폭 피해자였어. 경민을 도와주다 종석도 학폭을 당한 거였죠. 이 억울한 상황에 담임 최석희의 꼬락서니를 보면 저딴 게 진짜 선생인가 싶습니다. 선생님,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선장은 내 행동을 선상반란이라고 생각했고 재밌구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어. 최석희는 종석의 부모에게 전화를 겁니다. 종석이 어머니 되시죠? 그리고 얼마 후 학부모 1일 교사 체험의 날이 돌아옵니다. 강민이 아버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참고로 강민이 아버님은 우리 학교를 졸업하셨답니다. 강민이 아빠가 첫 교사로 나서는데 저 그럼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요. 얼마든지. 선배님 의사는 돈 얼마나 벌어요?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선물할 정도는 벌어요. 어이씨구 본지랄을 하네요. 뒤늦게 종석의 어머니가 도착했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예 어머니. 최석희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일이었죠. 오늘은 그 학부모 1일 교사 체험 시간입니다. 그냥 어머님이 하시는 일 편안하게 그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머니처럼 이렇게 순박하고 가식 없는 분 말씀이야말로 참교육입니다. 진짜 너부터 참교육해버리고 싶다. 참교육이에? 그럼요, 참교육. 정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진행시켜. 혀에 땀띠 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강민의 부모와 비교되는 어머니의 모습. 여러분들이 저녁 반찬으로 맛있게 먹는 생선을 팔고 있어요. 종석은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어 종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면 흡족해하는 개 한 마리. 담임은 부모의 신분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계급의식을 심어준 거야. 나한텐 주제를 알라는 면박이었고 우리 반에서 경민이하고 난 최하위 계급 수들어였어. 1일 교사 체험 이후로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죠.
일진들이 선택한 목표는 바로 이거 안 놔? 나! 종석이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경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형사들은 종석의 얘기를 듣고 분노했죠. 아니 저 많은 애들 중에 도와주는 친구가 한 놈도 없었단 말입니까? 실은 경민이 나서서 말려보려 했지만 반장 그만해. 내가 할게. 짜져 있어 이씨. 회상에 잠기던 그때 텔레그램을 통해 영상 메시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좀 내가 생각해도 그때 진짜 내가 많이 잘못했던 것 같아. 내가 너한테는 이렇게 사과를 할게. 강 형사는 영상 촬영한 곳이 캠핑카라는 걸 발견합니다. 이것을 단서로 형사들이 조사를 시작하려는데 골든타임 놓치면 죽을지도 몰라. 만에 하나 황경민이 무장하고 있을 시에 총기 사용해도 좋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아? 강민 살리는 게 맞겠지. 강민은 경민이 앞에서 졸라게 반성하는 척하며 제발 동영상 유포는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제가 1시간 안에 연락 안 하면 그 영상 다 뿌려버리세요. 사과에 대한 진심을 보이라며 자살놀이를 주문하는 경민이. 네 목 졸라 진심을 보여봐. 알았어 경민. 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마침 두 번째 영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걸려온 전화. 종석아 봤어? 너 내 총 어쨌어? 종석아 많이 늦었지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기억 안 나? 강민이 너한테 한지? 내가 그대로 갚아준 건데 너 1년 전 내가 본가에서 뭘 봤냐고 물었지. 경민이 그날 본 건 바로 김철의 환영이었습니다. 종석은 이제야 김철이라는 환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철이는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준 우리 영웅이잖아. 철이가 지옥에서 꺼내준 영웅이라고? 넌 개새끼야! 바로 이 개멋진 소년이 김철이었죠. 순식간에 강민 패거리를 처리하며 건넨 한마디. 강민, 쟤네들 체포값 내놔. 앞으로 쟤네들 건들면 나한테 진짜 죽어. 정종석, 황경민, 매점 가자. 갑자기 나도 매점 가고 싶어지네. 체육복을 사러 온 종석과 경민, 돼지 가면을 고르는 김철. 철이는 일진들이 이기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새끼들 이기는 방법 알려줄까? 그를 따라간 이상한 집. 김철은 조심스레 가면을 쓰더니 이들을 바라봅니다. 철이의 환영을 보자 공포에 사로잡힌 종석. 강 형사가 전화를 들더니 우리 영웅이 하지 못했던 거 그거 내가 할 거야. 강민이든 강민 똘마니 새끼든 모두 저주를 내려줄 거야 내가. 경민이가 노리는 강민의 똘마니들. 이놈들이었구나. 혹시 우리한테도 불똥 튈까봐 그러지. 요즘 학폭 문제로 연예인들도 매장당하고 막 그러잖아. 이들이 연예인이야? 그 사람들 당장 신변 확보해주세요. 한경래 또 다른 타깃입니다. 이들이 영상을 다시 살펴보더니 캠핑카가 아닌 요트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리고는 한강으로 향하는데 네 똘마니들은 잘 지내냐? 상규랑 기현이? 니들 참 재밌더라.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주정광이 아니야. 강민의 옛날 얘기를 꺼내며 또 개소리를 합니다. 너 예전에 아니랬잖아. 너 개미새끼 한 마리 못 죽이던 애였잖아 너. 야 너 되게 착한 애야. 어? 너희들 개와 돼지의 차이를 아냐? 개와 돼지의 차이? 개들은 대부분 존재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었지. 하지만 돼지들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인간의 먹이가 될 때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어. 그래서 개들한테 복종하고 살면서 자기 살을 찌우는 것만이 유일한 행복이라고 믿게 됐고, 언제 잡아먹힐지도 모르면서 배만 부르면 좋아서 웃고 다닌다고. 와, 철아. 강민 걔네들은 사랑받는 개로 태어났고 너희들은 도살당할 돼지로 태어났거든. 칼로 쇼파를 찢더니 개새끼들을 이기려면 인간다워지면 된다. 이 칼이 짐승과 인간을 구별해주는 거야. 강민 패거리에게 더는 당하지 않으려면 돼지로 태어난 우리들이 개새끼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괴물이 돼야 해. 칼을 건네자
도망치는 경민이. 경민아! 괜찮아. 돌아올 거야.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혼자 되는 거거든. 어린 놈이 모르는 게 없네. 선택해. 괴물이 돼서 살아남을래? 아님 평생 돼지 새끼로 물어뜯기다 죽을래? 종속 앞에 놓인 시험. 경민의 비명. 괴물이 돼야겠다. 그도 괴물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강민은 잔머리라고 굴린 게 또 야,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자. 야, 너 나가잖아? 그럼 내 친구 판사 출신 변호사들 있지? 내가 진짜 너한테 쫙 깔아줄게. 진짜로. 인간이 아닌 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씨. 뭐야 이 새끼야. 까불지 마. 이어지는 질문. 네 똘마니들은 개냐 돼지냐? 개? 이유는? 그 돼지들은 남의 뒤를 핥지 않으니까. 경민의 직원이 보낸 문자. 갑자기 정전이 되더니 똘마니들은 괴한들에게 개처맞기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이견 씨. 형사들이 마침 녀석들을 찾아냅니다. 야!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지금 이게 유머 1번지인 줄 아냐? 괴한들은 놓쳤지만 경민의 요트 브랜드를 알아냅니다. 그 사이 이어지는 또 다른 질문. 이거 누구 건지 기억나? 이 큐브가 누구 건지 알 수 있도록 옛 사진을 제시합니다. 보기를 줄게. 이들은 필사적으로 경민의 요트를 찾습니다. 기억 안 나? 잠깐만 나 기억났어. 진짜 기억하는 걸까? 없어. 큐브 주인. 여기 없어 큐브 주인. 다시 과거로. 강민 나와. 네. 선배들에게 기합받는 강민 패거리. 너 오늘 철인가 뭔가 하는 족밥 새끼한테 맞다며? 선배가 시켜 강민은 똘마니들에게 싸다구를 맞습니다. 얘 싸대기 때려. 미안해. 겨우 기억을 찾았지만 그리고 이거 주인 그 3학년 선배 거였잖아. 그 여기 없지. 맞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시간이야. 철이 기억나? 철이? 그래. 김철 말이야. 강민은 이들을 노려보고 도시락 집어넣어. 갑자기 나타나 군기를 잡는 3학년 선배들. 빨리 안 집어넣어! 전 이번 학생회장 후보로 나온 3학년 김종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불쑥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김철 폐기부소. 정수야, 민 다음에 다시 오자. 강민은 철이를 노려보며 경민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진심 박력이. 철이 기억나.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철이 때문에 너 이러는 거지. 대답해. 철이는 너보단 철이 좀 들었지. 택시는 계획된 장소에 도착했지만 강민은 철이에게 무릎까지 꿇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철이 때문이라면은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살려줘. 경민은 그에게 총을 겨누며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철이는 니들이 그런 어른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니들한테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 거야. 쓰레기 같은 몹쓸 인간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야, 하지 마! 저도 달렸어요. 경찰 좀 불렀어요. 관리소장은 병원에 강민 영상을 올리고 똘마니들은 바지에 지릴 정도로 싹싹 핍니다. 이들이 갇힌 요트에는 강민이 있었죠. 맞아. 지금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하는 똘마니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종속과 강형사. 진짜 총이야? 병원엔 이미 강민이 염려하던 영상이 유포되었죠. 그리고 걸려온 전화. 예, 원장님. 자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김철은 일부러 몇 대 맞아줍니다. 잘 싸웠지만 다굴에 장사가 없었죠. 종속이가 나섭니다. 경민도 나서보지만 이때 허리띠를 풀더니 강민의 목의 상처는 바로 이때 생긴 겁니다.
그때 강민은 철이를 건드린 걸 후회합니다. 인생이 존나게 재밌네. 경찰들이 도착한 사이 강민이 꺼낸 이야기. 니네가 나한테 생전에 연락 한 번 없다가 나 찾아와가지고 뭐 무슨 내가 안부 메일 보냈다고 그랬지 니네한테. 응. 내가 보낸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보낸 거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누군데? 철이가? 둔한 새끼들 진짜. 이때 강민이 종석의 총으로